안녕하세요. 차쌤입니다. 오늘은 양자역학과 사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이제 고전역학과 조금 다른 점이죠. 이제 고전역학이라는 거는 제가 네이버를 보고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고전역학이라는 거는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미래의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실험 같은 형태죠. 뭐 실험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반드시 동일하게 도출돼야지 이게 과학적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전역학 방법을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 뇌에서 많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주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주식을 통해서 공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공식 같은 겁니다. 이 고전역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공식을 알면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2 이런 것처럼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주식에서도 많이 찾아요. 막 그래프 보면서 열심히. 근데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주식에서의 그런 미래의 형태는요,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예요. 고전역학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 틀이 있는 거, 좀 더 높은 차원에 대한 얘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흐름이, 뭐 사실은 시간이란 건 없지만 그 너머를 이해한다는 거는 더 높은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역학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많죠. 인간의 삶에서는 한계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양자역학이란 건 뭐냐면, 양자역학은 고전역학과 달리 확률론적 입장을 취한다. 확률론적 입장은 비록 현재 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더라도 미래에 일어나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거예요. 예. 즉 사주가 이런 겁니다. 예. 사주와 주식, 부동산, 우리가 사는 모든 거는 전부 다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 예. 그래서 사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거고,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 사주를 잘 보고 이해도가 높은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사주 공부를 하는데 사주를 도저히 못 풀겠다, 그거는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거예요. 저도 이제 사주를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저는 교육생이 꽤 많잖아요. 여태까지 한 수백 명은 배출을 했죠. 제가 그래도 수백 명이 될 겁니다. 한 500명 될라나? 저한테 수업을 받으신 분들 500명? 500명, 500명은 좀 안 되겠죠? 네. 하여튼 수백 명이 되는데, 이제 수업 초반이나 수업이 좀 진행돼도 이런 고전역학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까지 혹은 이런 식으로 다 고전역학적인 공부법을 주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거는 그냥 현재 정확한 원리에 대한 거를 알면은 그냥 뒤에 해답이라는 거야, 그게. 해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객관식이라는 거는. 이게 고전역학적인 부분이 되어 있는 사람이 문제를 잘 풉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에 비해서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제가 그랬잖아요. 양자역학을 잘 알아야 돼요. 고전역학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 살아가는 데는 큰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좀 바보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고전역학에 너무 박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고전역학에 박혀 있다는 것 자체가 차원이 낮은 거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낮은 차원에 관해서만. 높은 차원을 이해하려면 양자역학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냥 열심히 책 보고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 막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랑은. 여기서 말하는 앞에 부분을 좀 돌아가면, 양자역학은 고전역학과 달리 확률론적 입장을 취한다라고 했어요. 이 확률론적. 그럼 이 확률을 어떻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차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래에 그러면 뭐가 일어날지가 무슨 확률로 뭐를 어떻게 아는 겁니까? 그럼 다 모든 확률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만세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알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아느냐? 그냥 전부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 만세력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흡수하고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 아니다. 이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제 공부를 하거나 이제 상담자분들이 질문을 할 때 예, 아니요만 많이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같은 거에 0과 1을 많이 물어봐요. 0과 1. 예냐, 아니요. 아니오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그걸 수행하고, 예면은 또 넘어가서 1과 0을 다시 물어보고, 이런 방식이 질문들입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은. 근데 1과 0이 아니라 0에서 1000, 만, 10만 다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돌리면 돼요. 그냥 그렇다 하고. 근데 이걸 한꺼번에 돌리려고 하면은 예, 아니요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전부 다의 그냥 정보를 순수하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 본질적인 것 자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이렇게 밑줄 치면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외우고 암기하는 겁니다. 중요하다고, 본인 생각에 중요한 거지 실제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책이란 거는, 그 책을 쓴 사람은 그게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임의대로 밑줄을 쳐서 읽는다고요. 이거부터가 0과 1을 자기가 골라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맞다 틀리다를 골라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해리시켜버리고, 그게 아니라 책 전체를 그냥 다 읽고 암기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자신의 사상에 옳다 그르다를 넣지 않고요. 그렇게 받아들여서 넣는 겁니다. 이 작업이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이건 되게 많이 훈련이 되거나 아니면 타고 나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를 뭐 간단히 말하면 뭐 선입견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의 예, 아니요라고 구분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판단으로서 구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신의 판단으로 구분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인생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는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직까지 모르는 내용입니다. 예, 모르는 내용이야.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도 양자역학에서의 확률론적 있잖아요. 이 확률론적. 그럼 여기서 확률론적에서 더 정확하게 높이는 방법, 이 확률을. 과학자들은 이 물질을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동일. 원자, 전자가 있으면 그냥 이게 똑같게 표현이 되면은 그냥 똑같다라고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세력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똑같이 생년월일시가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찾으면 엄청 많겠죠? 전 세계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아니고. 근데 누구는 동양인이고 누구는 흑인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엄청 한 1000m 높이의 거인이 보면은 우리는 똑같은 그냥 사람이라는 그냥 어떠한 물질일 뿐입니다. 하나의 원자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마어마하게 큰 1000m 훨씬 넘어야 되겠죠? 우리가 원자만해지려면? 그럼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를 원자로 봤을 때는 동일하다라고 볼 거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거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냥 만세력 똑같이 태어나고 하면. 만세력이 똑같으니까요. 근데 다르잖아요. 네. 부모님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고 있는 특정 물질들이 물질의 그냥 원소기호 이런 걸로는 동일할 수 있지만, 이 기원 어디서 나왔는지에 따라서 이거 여기서 뭐 갑자기 세상에 빵 나오진 않았잖아요. 어디서 처음에 탄생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게. 이거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정확히 연구를 해야 돼요. 아무도 이 연구는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그리고 그 부모는 그 부모의 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 그 부모의 부모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유전자적인 거기도 하고요. 결국은 뭐 시간이라는 개념도 들어가고, 이것도 더 높은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입니다. 현재 차원에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사는데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생년월일시가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아놨어요. 현 시점에 똑같은 공간에 시간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은 자기의 과거에 대한 얘기, 이건 부모님, 조상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차원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더 높은 차원이라고 얘기했죠. 그거를 얘기해야지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개해년, 김희월, 임자일주에, 병호시 이런다고 하면은 그 사람 똑같은 이렇게 만세력은 똑같은 병화에 막 똑같이 완전 똑같아 하더라도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원 물질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다양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 부모라는 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이게 차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알면은 확률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확률론적으로 훨씬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 받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부모님이 어땠으면 어땠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도 가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아닌 그냥 진짜 이 사주에 대한 확률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확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건 거의 뭐 확률이 진짜 3% 미만 거의 그 정도 되는 얘기고 이제 확률이 좀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은 뭐 70% 됩니다. 60%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뭐 이전 방송에서 제가 사와지리 에리카 사주를 풀었을 때 이 사람이 좋은 남자를 만날 확률은 뭐 한 10%도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10%도 안 된다는 얘기지 0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10%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0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0. 그냥 진짜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근데 전 몰랐는데 사와지리 에리카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젊었을 때 되게 어렸을 때 20대 때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주는 좀 별로인 남자를 만날 확률이 90%가 넘다 보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뭐 다른 데서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얘기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해서 얘기해요. 자꾸 관찰하는 얘기랑 뭐 이게 파동이냐 뭐 물질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는 아무 별로 크게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크게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야. 자꾸 차원에 낮게 있는 이해도로 그 차원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내비둬야 돼요. 그거를 안다고 해서 뭐 더 이상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학문을 발전시키면서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차원이라는 얘기는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과학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철학에서 더 많이 발전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자체가 원래 더 고차원에 대한 얘기를 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발한 뇌 활동을 통해서 더 고차원을 더 접근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순전히 이런 과학적인 부분으로는 확실하게 인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양자역학은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사주를 푸는 방식이요 전부 다 양자역학 같이 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이나 실제 상담 시에 했던 이야기 또는 교육 때 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사주라는 거는 미래가 정해져 있는 거를 미리 아는 거다, 맞추는 거다, 100% 맞추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많은 얘기를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10%다, 70%다, 80%다.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결정론적인 사주 학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되게 사주라는 학문 자체 되게 결정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그게 바로 이 고전 역학적인 방식으로 사주를 자꾸 푸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도 전부 다 좀 더 확률에 대한 부분으로 확률로 접근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양자역학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사주를 푼 게 애초에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어서 푼 게 아니에요. 그냥 사주라는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차원으로 접근이 되면요 그렇게 돼요. 확률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게 구분이 되기도 하고요. 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떤 확률로 일어나겠다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이 양자역학을 과학자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면 또 양자 컴퓨터가 더 많이 발전을 한다면 굉장히 많이 발전한다면요 진짜 시간 여행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더 양자역학이라는 게 차원에 대한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진짜 지구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양자를 건드렸다가는 지구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되게 위험하기도 한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 상담 시에도요 분명히 저한테 상담을 받아서 좋아지신 분이 있다면 누군가는 나빠진 거예요.
예, 누군가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 좋아질 수 없어요. 본인만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본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생겨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이나 제 상담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좀 운명적인 부분까지도 좀 건드려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전 인구에 비하면요.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거나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소수잖아요. 예, 소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진짜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고도로 발명이 돼서 지금 수준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고도로 발명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고도로 예,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된다면 너무 많이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제 이론에 있잖아요. 이론의 차력법이라든가 허자 이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되게 많거든요. 방송에서 공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약간 양자역학에 좀 바탕을 두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주가 발전을 못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들 그냥 고전역학식으로 사주를 접근했기 때문에 이론이 다 옛날 구시대적인 이론, 그 억부법이라든가 조호법 이거 다 되게 1차원적인 차원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운명을 보려면 최소한 4차원, 5차원적인 이론이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 그건데 1차원적인 억부법, 강하면은 약하게 하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해야 된다. 조후법 1차원적인 이거는 좀 2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난 조습, 한난 조습. 추우면 따뜻하게 해야 되고 건조하면 습하게 해야 된다. 이거 이 단순한 차원에 대한 이론 가지고 사주를 풀려니 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걸 섞어보잖아요. 이거 섞으면 3차원 될 줄 알고. 아니요. 그렇게 차원은 여러 개를 더한다고 뭐 4차원, 5차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양자역학 치면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은 사실은 그 양자역학에 대한 거를 자꾸 고전역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지금 유튜브로도 많이 봤는데 그냥 과학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막 댓글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자꾸 고전역학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런 확률론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되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확률론적인 거. 저는 이제 확률론적인 다른 방식이 아니라 오늘은 확률론적인 이 양자역학의 기본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